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성년자녀한테 증여할 때 증여재산 공제가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면 어떻게 증여하면 좋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서 성년 자녀한테 증여재산 공제는요, 5천만 원에서 1억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증여라고 하는 것은요, 국민 경제를 선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노인보다 청년층이 활발하게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용이 증대되고 유발 세금을 확대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그런데 증여재산 공제 확대가 무산됨에 따라서 아직까지도 성년자녀는 5천만 원까지, 그 다음에 미성년자녀는 2천만 원까지만 증여재산 공제가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과도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러면 과도한 증여세는 투자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게 만들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과 증여세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증여를 했다. 그러면 10년 동안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누진과세를 하는데 최저 10%에서 최고 50%의 누진과세를 적용하다 보니까 증여세 부담이 굉장히 크죠. 이에 반해서 일본은 영년과세를 합니다. 영년과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해마다 과세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연 단위로 증여재산을 공제한 이후에 증여세를 산출하다 보니까요, 우리처럼 10년 합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증여세가 한결 더 수월해졌습니다. 그리고 증여재산 공제도 10년 동안 한도를 정해서 합산 적용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6억, 성년자녀는 5천, 미성년자녀는 2천만 원을 10년 동안 합산해서 적용하는데 초과된다면 당연히 과세를 하겠죠. 이에 반해서 일본은 매년 11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뭐 1100만 원 되겠네요. 매년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은 증여특례가 있습니다. 자녀가 만약에 주택을 취득한다. 그랬을 때는 최대 1200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교육자금도 1인당 1500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고요. 결혼 및 육아자금도 1인당 1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세율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10%에서 50%, 그 다음에 그 일반 기업의 최대 주주인 경우에는 할증가세 20%까지 합쳐갖고 60%까지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엄청나죠? 이에 반해서 일본은 일반세율 55%까지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만 20세 이상 직계 비속한테 직계 존속이 증여하는 경우에는 55%까지, 그때는 4,5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최고세율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상속세율하고 증여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율은 4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부모 1인당 자녀한테 증여나 상속을 통합해서요, 1170만 달러까지 주더라도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환율로 본다면요, 1인당 148억 원을 증여나 상속을 하더라도 세금이 없다는 것인데,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한 자녀한테 준다 그러면 두 배거든요. 그러면 296억 원까지 세금 없이 상속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자녀가 3명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295억 원 곱하기 3배를 하면 되겠죠. 지난해 비록 증여재산 공제 1억 원 상향 조정은 실패했지만 또다시 정부는요, 내년도에 성년자녀한테 2억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액을 인상시키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당연히 자녀 증여하고 손자녀 증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성년 자녀하고 성년 손자녀가 되겠죠. 증여재산 공제가 1인당 성년 자녀 2억 원까지 면세점 증여가 가능하다. 이랬을 때는요, 놀라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할아버지가 자녀가 3명 있고 손자녀가 6명 있다 이거죠. 성년 손자녀. 이러면 9명한테 2억 원씩 증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18억 원까지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증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증여를 하는데 감정가가 6억 원입니다. 그랬을 때 자녀한테 2억 원 증여하고요. 성년, 손자녀 2명한테 각각 2억 원, 총 6억 원을 증여한다면 당연히 증여세 없이 아파트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사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14억 1천만 원입니다. 이랬을 때는요, 자녀한테 4억 원을 증여하고 자녀 배우자한테 2억 1천만 원, 그 다음에 성년, 손자녀 2명한테 각각 4억 원씩 증여한다면요,
놀랍게도 14억 1천만 원의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증여세는 어떻습니까? 10%도 안 나옵니다. 1억 3,800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다음 사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강남의 아파트입니다. 좀 비쌉니다. 26억 1천만 원의 감정가입니다. 이랬을 때는요, 자녀한테 7억 원 증여하고 자녀 배우자한테 5억 1천만 원, 성년 손자녀 2명한테 각각 7억 원씩 증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증여세는요, 4억 1,400만 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게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증여 취득세는 내야 되겠죠. 강남 상구, 그러니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하고 용산구는 아직까지 증여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85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12.4%, 초과일 때는 13.4%의 증여 취득세를 피할 수는 없는데요. 나머지 서울 지역은 전부 다 4%의 일반 세율만 부과합니다. 자, 다음 사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아파트를 증여하는데 그 양도 차익이 별로 없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16억짜리 감정가, 그 다음에 전세 보증금 10억 원입니다. 이랬을 때는요, 자녀한테 2억 원, 성년 자녀 2명한테 각각 2억 원씩 증여, 토탈 6억 원을 증여한다면 당연히 증여세는 없고요. 그 다음에 전세 보증금 10억 원에 대해서 양도 차익이 별로 없다면 양도세도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주택이 아니라 빌딩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빌딩 부동산 중에서 토지분만 부분 증여한다면 아주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딩의 토지분만 부분 증여, 파샬 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분에 대해서 감정가를 받았습니다. 52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녀가 2명입니다. 그래서 자녀 2명한테 각각 7억 원씩 증여하고요. 자녀 배우자한테 2명에 각각 5억 1천, 그 다음에 손자녀, 성년 4명한테 7억씩 증여한다면요. 토탈 52억 1천만 원의 그 토지분을 증여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놀랍게도 증여세는요. 5억 9,400만 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정도라면 어떻습니까? 그 11.41%의 담세율에 불과하다. 겨우 부가가치세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니까 만약에 증여資産공제가 2억 원으로 상승한다면 증여는 아주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증여資産공제가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요, 올해 10월에 증여하고 나서요, 내년도에 다시 추가로 1월 달에 증여하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증여세 납부를 위해서 증여세 납부 기한은요, 1월 말까지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바뀌어서 증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어서 마음에 걸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전년도에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두 배로 증여資産공제를 상향 조정했을 때도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배입니다. 5천만 원에서 2억 원이거든요. 따라서 법안 통과가 굉장히 불투명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정초부터 절세 전략을 강구해야 하는 현명한 선택이 기다려집니다. 자, 지금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을 때 증여 효과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